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조언입니다. 저자는 발타자르 그라시안입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세상을 보는 눈은 가차없다. 한치의 너그러움도 싸구려 감성주의도 없다. 그는 객관적이고 냉철한 인간관을 바탕으로 철저한 현실주의자의 입장에서 각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수많은 비법을 전수한다. 인생의 여러 가지 모순을 별것 아니라는 듯 덤덤히 받아들이는 저자의 강인한 정신은 복잡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최고의 조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생론이라 불리는 책은 독자에게 살아가기 위한 지혜와 용기를 건넨다. 하지만 대다수의 책이 때때로 이상론과 거칠의 말만 늘어놓고 입을 싹 닦아버리곤 하는데 이 책만큼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 오히려 행간 구석구석에서 묻어나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모습에 놀랄 지경이다. 덧없는 탁상 공론이 아닌 말 그대로 인생 실천 가이드인 것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그라시안은 교회에 앉아 기도하거나 전도 활동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1646년 스페인 프랑스 전쟁에서 그는 카탈로니아 전장을 종횡무진하며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었다. 병사들은 그를 승리의 신부라고 불렀다. 곧 그라시안은 용감무쌍한 군인 겸 성직자로서 문무를 겸비한 현자로 알려지게 되었다.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어중간하면 결과도 어중간할 수밖에 없다. 계획을 세울 때 무엇보다도 먼저 검토해야 될 것은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이다. 장밋빛 미래를 선명하게 떠올릴 수 있다면 바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면 깨끗이 포기하는 것도 현명하다. 긍정적인 생각만 해도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데 실패가 두려워 벌벌 떠는 사람이 어찌 일을 제대로 하겠는가. 아마 잘 되겠지 따위의 어중간한 태도도 마찬가지다. 부탁이니 내려놓길 바란다. 시작이 어중간하면 결과도 어중간할 수밖에 없다. 그마저도 도중에 맥이 빠져 때려치울 것이 분명하다. 덧붙이자면 아무리 성공할 확률이 높다 해도 방심은 절대 금물이다. 짜놓은 계획대로 완벽하게 진행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하물며 확신 없는 계획을 실행되겠는가? 어림없는 소리이다. 별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이 오늘을 망친다. 대화 없는 우리를 떠올려보자. 상대방을 이해하기도 나를 표현하기도 상당히 곤란할 것이다. 대화가 없으면 우리는 힘들다. 그러나 대화의 성격상 일상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방심하다가는 실수하기 딱 좋다. 무심코 내뱉는 말이 뜻밖의 오해를 부르거나 눈물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 상황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바로 자신이다. 그러므로 입을 열 때는 주의하고 또 주의하자. 철학의 아버지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다. 무슨 말이든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 주고받는 말 속에 심리와 성격이 고스란히 담긴다는 사실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모든 재능을 드러낼 필요는 없다. 대체로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군가 자신의 재능을 알아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타인의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으로 이어지는 그런 법은 없다. 저 사람은 모든 잘해라는 평판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치자. 기쁜 것도 잠시. 그는 작은 실수 하나에도 지금까지의 명성이 날아갈까 전전긍긍 긴장을 놓지 못할 것이다.
능력 때문에 오히려 발목을 잡힌 셈인데 이런 삶을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 실수 없이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저 친구는 너무 완벽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험담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어쩌면 능력 없는 사람보다 결과적으로 더 불행해질 수도 있다. 재능을 갈고 닦는 것은 좋다. 다만 자신의 재능을 전부 드러내는 것은 자제하는 편이 현명하다. 양초는 활활 타오를수록 빨리 꺼진다. 재능 또한 소중히 아껴 써야 오래간다. 어리석은 사람은 갈채에 웃음 짓고 현명한 사람은 비판에 기뻐한다. 사람들에게 갈채를 받는 건 기분 좋은 일이다. 당신은 훌륭하다는 말을 들으면 자존심도 서고 만족감도 느끼게 되는 까닭이다. 하지만 그러한 쾌감에 도취되어 헤어나지 못하는 것만큼 허무한 일도 없다. 갈채로 오만해지면 더는 발전하지 못한다. 플라톤은 자신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아리스토텔레스만을 인정했다고 전해진다. 그의 가장 엄격한 비평가였기 때문이다. 우리를 단련하게 하는 것은 대중의 갈채가 아니라 현자의 따끔한 한마디이다. 결점을 지적하고 약점을 들 쑤셔봤자 나에게 땡전 한 푼 돌아오지 않는다. 당연한 말이지만 뛰어난 사람에게는 배울 점이 많다. 그러나 결점투성이로 보이는 사람에게도 배울 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결점만 보고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상대의 결점을 지적하고 약점을 들쑤셔봤자 내게 땡전 한 푼도 돌아오지 않는다. 존중하는 마음을 품고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 그의 장점을 찾아보자. 하다못해 3살배기 어린 아이에게도 배울 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 고마운 사람보다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남자. 현명한 사람은 항상 남들이 자신을 의지하고 필요로 하도록 만든다. 그러나 그들의 부탁을 모두 흔쾌히 들어주지는 않는다. 감사하는 마음은 그 순간에만 반짝 생겨날 뿐 금세 사라지게 마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갈증을 달랜 사람이 곧바로 샘을 등지고 떠나버리는 것과 같다. 기대하는 마음이 없다면 호의와 감사는 순식간에 사라진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보다는 기대하게 만드는 편이 훨씬 수확이 크다. 지금 이 시간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가? 인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돈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집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결국 누구나 같은 시간 안에서 살아간다. 귀중한 시간을 별일 아닌 자잘한 고민으로 소모하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깝다. 짐덩어리를 끌어안고 끙끙대는 동안 정신은 피폐해지고 몸의 건강도 악화되니 제발 그러지 말자. 하지만 알을 추구하는 것은 다르다.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머리는 현명해지고 정신은 풍요로워진다. 알미 있는 곳에서 인생의 기쁨이 있다. 인생은 우리에게 7년 주기로 새로운 능력을 요구한다. 사람에게는 7년마다 큰 변화가 나타난다. 지금까지 살아온 궤적을 돌아보면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으로 큰 전환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태어난 지 7년 이상이 되면 이성이 나타나는데 그 후로도 14년, 21년, 28년씩으로 7년마다 새로운 능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는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찾아온다. 우리는 이에 맞춰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의 허물을 한 번씩 벗어야 된다. 새로운 자신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언제나 같은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배움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바보로 살게 되고 겉모습을 가꾸지 않는 사람은 환영받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 배우지 않으면 바보가 된다는 말은 정정할 필요가 있다. 엄밀히 말하자면 배움을 게을리하면 바보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 맞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으면 손쓸 방도가 없는 야만인이 되고 만다. 사람은 배움을 통해 사람다워지는 것이다. 배움을 알맹이라고 한다면 육체는 껍질과 같다. 좋은 과일을 고를 때는 맛뿐만 아니라 형태와 빛깔도 중요하게 본다. 육체도 마찬가지로 남이 보기에 우아하고 아름답게 갈고 닦을 필요가 있다. 교양을 갖추면 현명한 사람이, 지식을 갖추면 지식인이, 우아함을 갖추면 어디에 가도 부끄럽지 않은 고상한 신사숙녀가 될 수 있다. 승낙도 거절도 천천히 하는 게 좋다. 빠른 결정의 대가는 생각보다 무겁다. 무언가를 승낙하거나 거절할 때는 충분히 고민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쉽사리 답을 주었다가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휘말린다면 나만 손해이다.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고 당장 결단 내리기를 재촉하는 것은 사기꾼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결정에 티클 만큼의 불안 요소도 없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하지만 희미하게나마 의심이나 망설임이 마음속에 남아있다면 잠시 멈추고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주어진 상황에 적당히 타협해서 결정을 내린다면 그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무겁게 나를 짓누를지도 모른다. 진실을 말할 때는 살짝 돌려 말하는 게 좋다. 진실은 마치 잘 듣는 약과 같다.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를 구원할 수도 있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죄책감에 몸부림치는 이에게 빛을 되찾아줄 수도 있다. 하지만 좋은 약이 입에 쓰듯 진실도 직설적으로 내뱉는다면 상대방이 큰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진실을 알릴 때는 그 쓴맛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기 위해 단맛을 첨가하는 게 좋다. 살짝 돌려 말하거나 비유를 사용한다면 상대도 크게 거부감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이미 지나간 일을 이야기하듯 간단하고 정중하게 전하는 것이 좋다. 악의적인 공격에서 살아남는 길은 난투극으로 맞서는 것이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히 성가신 것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이 품는 악이다. 악의를 갖고 접근하는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럴싸하게 위장해 거짓을 말하고 생각지도 못한 방향에서 갑자기 공격하는 것이 그들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이런 악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온갖 준비를 다해 대비하더라도 상대가 교묘한 덫을 치며 집요하게 접근해 온다면 맞설 수밖에 없다. 오히려 한 수의 위에 덫을 만들어 허를 찌르는 저법을 구사해야만 한다. 난투극도 불사하라. 싫어도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길이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그 와중에도 자신의 목표를 잃지 않는 것이다. 방향만 확실하게 잡혀 있다면 그 어떤 싸움도 두렵지 않다. 주변을 적으로 가득 채우고 싶다면 욕심을 부려라.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만 급급한 사람은 적을 만들기 쉽다. 세상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듯 남들도 원하는 것이 있다. 타협으로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서로 자신의 욕망만 밀어붙인다면 싸움이 날 수밖에 없다. 이기심은 마음의 군살이다. 이기심에 사로잡히면
이성을 잃고 제멋대로 행동하기가 십상이다.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비겁한 수단도 마다하지 않고 잘못을 저질러도 반성하지 않는다. 남에게 상처를 입혔으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인간성은 엿을 바꿔 먹은 셈이다. 문득 정신을 차렸을 때 주위가 온통 적으로 가득한 상황에 처하고 싶지 않다면 먼저 이기적인 욕심부터 버려야 한다. 잘잘못을 따지는 재판관보다는 죄 지은 일을 살피는 참된 어른이 되어라. 남의 잘못을 찾아내는데 유난히 열을 올리는 사람이 있다. 작은 허점이라도 발견하면 마치 대역죄라도 저지른 양 몰아붙이거나 온 세상에 고발하기도 한다. 그래놓고 제 딴에는 정의의 영웅이나 세상을 바로잡는 재판관이라고 된 듯 의기양양해야 한다. 그러나 지나친 정의감은 오히려 죄악에 가깝다.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의 입장이나 사정을 알아보지 않은 채 정의에 운운하는 자들은 별것 아닌 일을 어른에게 고자질하는 어린 아이와 다를 바가 없다. 죄를 고발하기 전에 먼저 죄 지은 사람을 잘 살펴봐야 한다. 그 사람의 심경이나 주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뒤에 판단을 내려도 늦지 않다. 죄를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참다운 어른의 모습을 보인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누군가가 단점을 지적하더라도 기죽지 마라. 단점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안 된다. 얄궂게도 세상에는 남의 단점을 캐내는 것이 취미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남의 약점을 빌미삼아 협박을 하거나 파멸로 몰고 가는 것을 인생의 낙으로 삼는 사람들의 덫에 걸려들어서는 안 된다. 단점을 잘만 극복하면 더 큰 장점으로 바꿀 수도 있다. 로마의 유명한 지배자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다리가 불편했지만 이를 극복하고 명예를 얻는 데 성공했다. 그러니까 만약 누가 자신의 단점을 지적하더라도 기죽거나 실망하지 마라. 그저 이제 곧 새로운 장점이 하나 늘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 감정에 휘둘리지 마라. 스스로를 전쟁터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 생각지도 못한 행운이 찾아오면 기쁨을 느끼고 불리한 일을 겪으면 화가 나게 마련이다.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성을 잃고 오로지 감성에만 휘둘리는 사람은 날 잡아 잡수세요라는 그런 광고를 하고 다니는 것이나 다름없다. 분명 크게 후회할 일이 생길 것이다. 외출할 때 옷을 안 입고 나가는 사람은 없다. 무방비 상태로 전쟁터에 나가는 건 목숨을 내놓는 것과 같다. 악의에 찬 사람들에게 이들은 좋은 먹잇감이다. 감정을 통제할 줄 아는 냉정함이 결과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살린다. 미움의 원인은 생각보다 별것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누군가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받았거나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 모욕적인 폭언을 들었다면 그를 미워하게 되더라도 아무도 탓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대개는 별것 아닌 이유가 미움을 불러일으키곤 한다. 그 녀석은 너무 건방져. 기껏 충고했더니만 무시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을 고르다니. 이런 이유로 남을 미워하는 것은 그저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사사로운 감정이 앞선 까닭이다. 미움이나 반감을 대놓고 드러내면 결국 자기 평판만 말아먹게 된다. 남 잡으려다가 나까지 잡는다는 말이 있는데 옛말이 틀린 것은 하나도 없다. 화를 내야 될 때 내지 않는 사람은 바보 얼간이다. 부당한 취급을 받아도
분노하지 않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어도 그러려니 하는 도대체 화를 낼 줄 아는 건가 싶은 사람이 있다. 모두 이런 사람을 가리켜 사람 좋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칭찬이 아니라 얼간히 취급하는 소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화를 내야 될 때 내지 않으면 사람들이 우습게 보고 경멸할 수도 있다. 어지간해서는 화를 잘 안 내니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품고 접근하는 악인도 종종 생긴다. 까마귀에게 온통 쪼여서 너덜너덜해져도 그저 우두커니 서 있는 허수아비와 다를 바가 없다. 시시한 잡음에 신경 쓰지 않고 자신만의 신념을 바탕으로 태연하게 갈 길 가는 사람도 물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사람 좋다라는 비웃음 섞인 말을 듣지는 않는다. 착각하지 말자. 진정한 친구는 적으로 만나더라도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낼 수 있는 사람이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도 친구라는 법은 없다. 눈만 감았다 떠도 변해 있는 것이 요즘 세상이기 때문이다. 죽음을 무릅쓰고 같이 싸우던 전우가 다음날 막강한 적이 되어 내 앞을 가로막을 수도 있고 때로는 부득이하게 전쟁터에서 마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찍이 서로의 우정을 확인한 진정한 친구라면 정정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을 것이다. 우정을 이용해 상대를 방심하게 한 뒤 비열한 수단을 쓰는 것은 최악의 배신 행위이다. 변함없는 친구라면 뛰어난 전략과 정당한 무기를 이용해서 능력껏 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기고 지는 것에 상관없이 서로의 공적을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사이로 남는다면 더없이 이상적일 것이다. 예의와 절제 없는 카리스마는 오히려 사람들과 멀어지게 한다. 다른 이의 마음을 끌어당기려면 나만의 매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한다. 카리스마를 타고난 사람이 있다. 힘들이지 않고도 타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데 아무리 타고난 카리스마를 갖고 있더라도 예의도 없고 절제도 없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날뛰다 보면 결국 주위 사람들과 멀어지고 만다. 오히려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가지지는 못했어도 늘 예의가 바르고 자상하며 지혜롭고 다정한 사람은 주위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몰려든다. 자석이 쇠붙이를 끌어당기듯이. 현명한 사람은 상대의 마음에 악의가 끼어들 여지를 없앤다. 적의를 품고 다가오는 사람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상대의 명예에 흠집을 내고 불리한 일만 만들려고 한다. 하지만 나까지 적의로 맞서서는 안 된다. 복수는 무의미한 일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주범인 탓이다. 현명한 사람은 타인의 적의를 사전에 예방할 줄 안다. 적의를 만들지 않으려면 평소부터 주위 사람들에게 호의를 보여야 한다. 은혜를 베푸는 노력을 하는 것도 좋다. 상대의 마음을 나에 대한 감사로 채운다면 여기에 적의가 끼어들 여지는 없다. 누군가가 나에게 악의를 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진 않는다. 내가 끈기 있게 선의를 보이면 상대의 악의도 결국에는 선의로 바뀐다. 약점을 드러내는 건 사나운 짐승 우리에 스스로를 던져놓는 꼴이다. 누구에게나 단점은 있다. 하지만 약한 모습을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다. 기다렸다는 듯 물어 뜯으려고 달려드는 녀석들이 좀 많아야지 약점을 드러낸 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은 억만징창이 될 것이다. 사람의 마음에는 선한 구석도 있지만 악한 구석도 있기 마련이다. 악한 마음은 사소한 계기로 송곳니를 드러내기 일수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잡거나 다른 사람의 불행을 지켜보는 것이야말로 악당의 가장 큰 즐거움이다. 남들 앞에서 내 신세를 한탄하지도 약한 소리를 내지도 말자. 결점이나 약점은 꼼꼼하게 감추고 늘 용이 주도하게 행동해야 한다. 약한 상대에게는 진지한 태도로, 강한 상대에게는 편안한 마음으로 임하라. 스포츠의 세계에서 기술이나 체력 수준은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승부는 이것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어떤 마음으로 임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수도 있다. 승부에 임하는 기본 마음가짐은 이렇다. 나보다 약한 상대는 더욱 진지한 태도로 대하고 강한 상대는 최대한 편안한 마음으로 대하라. 약자에 대한 방심과 교만을 없애고 강자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시키는 것이다. 골치 아픈 상황에 처했을 때도 해결 방법은 같다. 쉬운 일은 신중하게 처리하고 어려운 일은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 싸움에 임하는 마음가짐이다. 명예를 둘러싼 진흙탕 싸움에서는 재빨리 도망치는 게 상책이다. 이 세상에서는 대체 왜 싸우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쓸데없는 싸움이 일어나곤 한다. 그중 하나가 명예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싸움이다. 명예라는 건 실체가 없다. 정확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명예인지 이야기하기도 어렵다. 그런데도 서로 자기 명예만을 지키겠다고 치고받고 싸우니 결론이 날 리가 있을까? 개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국가의 명예를 걸고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도 제법 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전쟁이라고 말한다. 이런 구차한 진흙탕 싸움에 말려들어봤자 손해이다. 명예를 명분으로 한 싸움은 계속해서 희생자를 낼 것이 분명하다. 틈을 봐서 재빨리 도망치는 게 좋다. 한도 끝도 없는 어리석은 아수라장에 휘말려 그렇게 휘말려 봐야 나만 다칠 뿐이니까. 지울 수 없는 얼룩은 애당초 만들지 말자. 딱 보기에도 수상한 일에는 처음부터 발을 담그지 말자. 한번 더러운 얼룩이 지면 빼는데 굉장한 힘이 든다. 아무리 과거의 일이라 해도 나쁜 일에 연루되었다가는 절대로 그 사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어둠의 세계에서 쌓은 부정적인 경험은 절대로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비웃음이나 경멸을 당하는 것은 둘째치고 인간성마저 의심받는 경우도 많다. 큰 얼룩일수록 지우는데 막대한 시간이 든다. 독한 얼룩 제거제를 사용해야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심지어는 끝까지 지워지지 않는 얼룩도 많다. 한번 나쁜 평판이 나면 좋지 않은 소문은 순식간에 퍼지고 잘 잊히지도 않는다.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고 더 많은 선행을 쌓아야 한다. 세상의 평판을 너무 얕보지 마라. 근거 없는 소문이 신용을 좌우한다. 좋고 싫음의 감정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경우가 제법 있다. 옳은 일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평가를 받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인정해주고 싶지 않은 게 사람 심리다. 절로 심술궂은 마음이 생기기 마련이다. 남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먼저 그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자. 평소 주위 사람들에게 호의를 갖고 배려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다.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작은 호의와 친절의 말 한마디로 지금보다 훨씬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세상의 평판을 너무 얕보지는 말자. 근거 없는 소문이 사회적인 신용을 좌우하곤 한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고도 못 본 척 해주자. 작은 실수에 집착하지 말자. 어차피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가 없다. 뼈저린 반성을 했다면 뒤돌아보지 말자. 실수를 발판 삼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 다른 사람이 저지른 실수를 꼬투리 잡아 틈만 나면 못살게 구는 사람이 있는데 인간적으로 그러지 말자. 다소 실수가 있더라도 너그럽게 감싸주면 뭐 어떤가. 때에 따라서는 보고도 못 본 척 할 수도 있다. 큰 인물이 되려면 넓은 마음을 보여주는 여유를 가지는 것이 좋다. 지금까지 한 번도 당신의 의견에 이견을 제기한 적이 없는 사람은 믿지 마라. 나의 의견에 전혀 이견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피해라. 오로지 신변의 안전만을 중시할 뿐 다른 이들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반론을 제기하는 일은 상당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법이다. 자칫하다간 상대방을 화나게 하거나 미움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나를 비판해주는 이가 있다면 그야말로 곁에 두어야 될 사람이다.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 있는 자는 남에게 이용당하기 쉽다. 욕망은 부족함에서 생겨난다.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찾게 되고 지갑이 가벼워지면 물질을 찾아 서성이게 되는 것과 같다. 반대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의 마음은 맑은 날의 호수처럼 평온하다. 어지간한 일이 아니고서는 동요하지 않고 달콤한 말 속에 속아 넘어가지도 않는다. 사람의 마음에 틈이 생기는 때는 무엇인가가 부족하거나 원하는 것이 수중에 없을 때다. 굶주린 물고기는 맛있어 보이는 미끼가 눈앞에 나타나면 물불 안 가리고 입을 연다. 이렇듯 원하는 것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남에게 이용당하기 쉽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치가는 채워지지 않은 서민의 욕망을 자극하여 선동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일은 결코 없다. 항상 무언가의 불만을 품을 여지를 남기고 그것을 다시 새로운 기대로 이어간다. 사람의 마음을 장악하는 교묘한 기술이란 이런 것이다. 박수를 받았다고 우쭐하지 마라. 단상 위의 연설은 늘 박수를 받는다. 박수는 언제 칠까? 보통은 남을 칭찬할 때다. 하지만 무책임한 관객 중에는 별것 아닌 일에도 대강 박수를 보내는 이들이 있다. 단상 위의 연설이 아무리 따분할지라도 어쨌든 박수를 받는 것과 같다. 그러니 누군가에게 박수를 받았다고 해서 우쭐해하는 건 좋지 않다. 오히려 의미 없는 박수갈채에 한껏 오만해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누군가는 그런 데의 모습을 싸늘하게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다. 모든 부탁에 응할 필요는 없다. 친밀한 사람이 내게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들어주어야 할까? 내가 손해를 뒤집어 쓸 일이 불보듯 뻔한데 절대 아니다. 평생 후회할 거리를 만들 짓을 안 하는 것이 낫다. 까딱했다가 훗날 어떤 사태가 나를 덮칠지 알 수가 없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결국 남은 남일 뿐이다. 내 안전과 행복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의 부탁을 들어줄 필요는 없다. 상대방이야 잠깐 불쾌할 수 있겠지만 내가 끝없는 고통에 휘말릴 것 같다면 처음부터 단호하게 쳐내는 게 좋다. 험한 말은 총알이 몸을 뚫고 지나가듯 마음에 큰 구멍을 남긴다. 상냥하고 따뜻한 말은
듣는 이를 행복하게 한다. 그러나 험하고 날카로운 말은 듣는 이를 불행하게 한다. 언어도 얼마든지 폭력이 될 수 있다. 폭언과 험담은 마치 총알이 몸을 뚫고 지나가듯 마음에 큰 구멍을 낸다. 빈정거리는 말과 독설은 듣는 이의 마음을 서서히 도려낸다. 말 때문에 생긴 마음의 상처는 좀처럼 아물지 않는다. 세상 만사는 전부 말로 주고받는 것이다. 사랑받기 위해서는 항상 비단결 같은 말, 상냥하고 따뜻한 말씨를 쓰도록 노력해야 한다. 절대 날카로운 말을 내뱉지 않도록 하자. 누구에게나 따스한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말을 거는 것이 좋다. 자신의 생각을 쉽게 드러내지 말고 꼭 필요한 순간까지 품속에 감추고 있는 것이 좋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바를 사람들 앞에서 쉽게 말해버리지 말자. 하다못해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무방비 상태로 본심을 흘리지 않는 것이 좋다. 카드게임에서 패를 들키면 이내 모든 돈을 잃게 되듯 내 생각을 남들에게 드러내면 그 끝은 결코 좋지 못할 것이다. 결정적인 패는 아슬아슬한 순간까지 품속에 감추고 있자. 사람들은 내가 숨기고 있는 패가 무엇인지 기대하게 될 것이다. 나의 생각을 분명히 말한다고 해서 반드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오히려 악의에 찬 비난만 듣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만약 그 생각이 어긋나기라도 하면 불행은 그만큼 더 커질 것이다. 인간관계에서는 결코 정도를 지나쳐서는 안 된다. 늘 절도를 유지하면서 서로의 주체성을 존중하는 것이 관계를 형성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다. 남의 일에 참견하거나 상대가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 자신의 행동이나 사상에 대해 다른 이가 참견하도록 허락해서도 안 된다. 다른 사람과 자신 사이에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 이걸 확실히 지키는 것이 상대를 존중하는 길이다. 행운이 찾아오면 맹렬히 돌진하고 운이 따르지 않으면 조용히 물러나라. 우리는 자신의 운명과 똑바로 마주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결정하는 것은 그 다음이다.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기술 중 하나다. 사람의 운에는 적절한 때라는 것이 있다. 운이 좋아지기를 우두커니 기다리는 것도, 때를 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운을 온전히 이용하는 것도 모두 이러한 기술이다. 일단 나에게 행운이 찾아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망설이지 말고 용기를 내어 맹렬히 돌진하라. 반대로 운이 따라주지 않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기다리는 편이 낫다. 뛰어난 재능도 너무 눈에 띄면 손가락질을 받는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눈에 띄면 오히려 단점이 눈에 들어오기 마련이다. 이 세상에는 기발한 옷차림이나 비상식적인 언동 등으로 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유별난 짓을 자주 하는 사람은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사람들은 튀는 것을 싫어한다. 미모조차도 너무 눈에 띄면 다른 사람의 질투나 미움을 부를 수 있다. 튀어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하자. 모든 처세술은 덕을 쌓아야 한다는 하나의 메시지로 통한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요령을 소위 처세술이라고 한다. 고대 현자가 베푼 가르침으로부터 큰 성공을 거둔 현대인들이 자신의 노하우를 정리한 것까지 처세술의 종류는 수도 없이 많이 있다. 하지만 모든 처세술에는
하나의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다. 바로 덕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다. 제 아무리 노련한 전법이나 깨알 같은 생활의 지혜라도 결국은 높은 도덕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법이다. 나의 본질을 남들이 알아주길 원한다면 먼저 겉모습부터 제대로 가꿔라. 겉모습을 꾸미는 것과 본질을 갈고 닦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할까? 아마도 본질을 수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대다수일 것이다. 그러나 사실 상대방의 본질을 바로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보통은 우선 겉모습으로 상대방을 판단할 뿐이다.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겉모습은 눈에 보이니까 말이다. 물론 겉모습만 갖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일단 눈에 들어오는 것은 아무래도 겉모습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나의 본질을 남들이 알아주길 원한다면 우선 겉모습부터 제대로 가꿔보도록 하자. 사람들에게 좋은 첫인상을 주는 것이 우선이고 본질을 어필하는 것은 그 다음이다.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당연히 좋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진실이면 무엇이든 다 술술 말해도 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진실이라는 것만큼 조심히 다뤄야 할 것도 없다. 진실을 함부로 말했다가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도 있다. 진실을 섣불리 이야기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과는 다르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자기 배를 갈라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행동과도 같다. 보이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고 보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아무리 진실이라 하더라도 몇 가지는 비밀로 간직하는 편이 더 나을 때도 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마쳤습니다. 이 책은 안타깝게도 지금은 절판이 된 상황입니다. 발차다르 그라시안 책 중에서 번역이 깔끔하게 잘 된 책 중에 하나인데 절판이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려서라도 한번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조언입니다. 저자는 발타자르 그라시안입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세상을 보는 눈은 가차없다. 한치의 너그러움도 싸구려 감성주의도 없다. 그는 객관적이고 냉철한 인간관을 바탕으로 철저한 현실주의자의 입장에서 각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수많은 비법을 전수한다. 인생의 여러 가지 모순을 별것 아니라는 듯 덤덤히 받아들이는 저자의 강인한 정신은 복잡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최고의 조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생론이라 불리는 책은 독자에게 살아가기 위한 지혜와 용기를 건넨다. 하지만 대다수의 책이 때때로 이상론과 거칠의 말만 늘어놓고 입을 싹 닦아버리곤 하는데 이 책만큼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 오히려 행간 구석구석에서 묻어나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모습에 놀랄 지경이다. 덧없는 탁상 공론이 아닌 말 그대로 인생 실천 가이드인 것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그라시아는 교회에 앉아 기도하거나 전도 활동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1646년 스페인 프랑스 전쟁에서 그는 카탈로냐 전장을 종횡무진하며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었다. 병사들은 그를 승리의 신부라고 불렀다. 곧 그라시아는 용감무쌍한 군인 겸 성직자로서 문무를 겸비한 현자로 알려지게 되었다.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어중간하면 결과도 어중간할 수밖에 없다.
계획을 세울 때 무엇보다도 먼저 검토해야 될 것은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이다. 장밋빛 미래를 선명하게 떠올릴 수 있다면 바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면 깨끗이 포기하는 것도 현명하다. 긍정적인 생각만 해도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데 실패가 두려워 벌벌 떠는 사람이 어찌 일을 제대로 하겠는가? 아마 잘 되겠지 따위의 어중간한 태도도 마찬가지다. 부탁이니 내려놓길 바란다. 시작이 어중간하면 결과도 어중간할 수밖에 없다. 그마저도 도중에 맥이 빠져 때려치울 것이 분명하다. 덧붙이자면 아무리 성공할 확률이 높다 해도 방심은 절대 금물이다. 짜놓은 계획대로 완벽하게 진행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하물며 확신 없는 계획을 실행되겠는가? 어림없는 소리이다. 별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이 오늘을 망친다. 대화 없는 우리를 떠올려보자. 상대방을 이해하기도 나를 표현하기도 상당히 곤란할 것이다. 대화가 없으면 우리는 힘들다. 그러나 대화의 성격상 일상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방심하다가는 실수하기 딱 좋다. 무심코 내뱉는 말이 뜻밖의 오해를 부르거나 눈물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 상황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바로 자신이다. 그러므로 입을 열 때는 주의하고 또 주의하자. 철학의 아버지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다. 무슨 말이든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 주고받는 말 속에 심리와 성격이 고스란히 담긴다는 사실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모든 재능을 드러낼 필요는 없다. 대체로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군가 자신의 재능을 알아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타인의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으로 이어지는 그런 법은 없다. 저 사람은 뭐든 잘해라는 평판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치자. 기쁜 것도 잠시. 그는 작은 실수 하나에도 지금까지의 명성이 날아갈까 전전긍긍 긴장을 놓지 못할 것이다. 능력 때문에 오히려 발목을 잡힌 셈인데 이런 삶을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 실수 없이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저 친구는 너무 완벽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험담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어쩌면 능력 없는 사람보다 결과적으로 더 불행해질 수도 있다. 재능을 갈고 닦는 것은 좋다. 다만 자신의 재능을 전부 드러내는 것은 자제하는 편이 현명하다. 양초는 활활 타오를수록 빨리 꺼진다. 재능 또한 소중히 아껴 써야 오래간다. 어리석은 사람은 갈채에 웃음 짓고 현명한 사람은 비판에 기뻐한다. 사람들에게 갈채를 받는 건 기분 좋은 일이다. 당신은 훌륭하다는 말을 들으면 자존심도 서고 만족감도 느끼게 되는 까닭이다. 하지만 그러한 쾌감에 도취되어 헤어나지 못하는 것만큼 허무한 일도 없다. 갈채로 오만해지면 더는 발전하지 못한다. 플라톤은 자신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아리스토텔레스만을 인정했다고 전해진다. 그의 가장 엄격한 비평가였기 때문이다. 우리를 단련하게 하는 것은 대중의 갈채가 아니라 현자의 따끔한 한마디이다. 결점을 지적하고 약점을 들 쑤셔봤자 나에게 땡전 한 푼 돌아오지 않는다. 당연한 말이지만 뛰어난 사람에게는 배울 점이 많다. 그러나 결점투성이로 보이는 사람에게도 배울 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결점만 보고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상대의 결점을 지적하고 약점을 들쑤셔봤자 내게 땡전 한 푼도 돌아오지 않는다.
존중하는 마음을 품고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 그의 장점을 찾아보자. 하다못해 3살배기 어린 아이에게도 배울 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 고마운 사람보다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남자. 현명한 사람은 항상 남들이 자신을 의지하고 필요로 하도록 만든다. 그러나 그들의 부탁을 모두 흔쾌히 들어주지는 않는다. 감사하는 마음은 그 순간에만 반짝 생겨날 뿐 금세 사라지게 마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갈증을 달랜 사람이 곧바로 샘을 등지고 떠나버리는 것과 같다. 기대하는 마음이 없다면 호의와 감사는 순식간에 사라진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보다는 기대하게 만드는 편이 훨씬 수확이 크다. 지금 이 시간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가? 인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돈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집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결국 누구나 같은 시간 안에서 살아간다. 귀중한 시간을 별일 아닌 자잘한 고민으로 소모하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깝다. 짐덩어리를 끌어안고 끙끙대는 동안 정신은 피폐해지고 몸의 건강도 악화되니 제발 그러지 말자. 하지만 알물 추구하는 것은 다르다.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머리는 현명해지고 정신은 풍요로워진다. 알미 있는 곳에서 인생의 기쁨이 있다. 인생은 우리에게 7년 주기로 새로운 능력을 요구한다. 사람에게는 7년마다 큰 변화가 나타난다. 지금까지 살아온 궤적을 돌아보면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으로 큰 전환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태어난 지 7년 이상이 되면 이성이 나타나는데 그 후로도 14년, 21년, 28년씩으로 7년마다 새로운 능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는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찾아온다. 우리는 이에 맞춰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의 허물을 한 번씩 벗어야 된다. 새로운 자신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언제나 같은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배움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바보로 살게 되고 겉모습을 가꾸지 않는 사람은 환영받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 배우지 않으면 바보가 된다는 말은 정정할 필요가 있다. 엄밀히 말하자면 배움을 게을리하면 바보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 맞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으면 손쓸 방도가 없는 야만인이 되고 만다. 사람은 배움을 통해 사람다워지는 것이다. 배움을 알맹이라고 한다면 육체는 껍질과 같다. 좋은 과일을 고를 때는 맛뿐만 아니라 형태와 빛깔도 중요하게 본다. 육체도 마찬가지로 남이 보기에 우아하고 아름답게 갈고 닦을 필요가 있다. 교양을 갖추면 현명한 사람이, 지식을 갖추면 지식인이, 우아함을 갖추면 어디에 가도 부끄럽지 않은 고상한 신사숙녀가 될 수 있다. 승낙도 거절도 천천히 하는 게 좋다. 빠른 결정의 대가는 생각보다 무겁다. 무언가를 승낙하거나 거절할 때는 충분히 고민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쉽사리 답을 주었다가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휘말린다면 나만 손해이다.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고 당장 결단 내리기를 재촉하는 것은 사기꾼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결정에 티클 만큼의 불안 요소도 없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하지만 희미하게나마 의심이나 망설임이 마음속에 남아있다면 잠시 멈추고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주어진 상황에 적당히 타협해서 결정을 내린다면 그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무겁게 나를 짓누를지도 모른다. 진실을 말할 때는 살짝 돌려 말하는 게 좋다. 진실은 마치 잘 듣는 약과 같다.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를 구원할 수도 있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죄책감에 몸부림치는 이에게 빛을 되찾아줄 수도 있다. 하지만 좋은 약이 입에 쓰듯 진실도 직설적으로 내뱉는다면 상대방이 큰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진실을 알릴 때는 그 쓴맛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기 위해 단맛을 첨가하는 게 좋다. 살짝 돌려 말하거나 비유를 사용한다면 상대도 크게 거부감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이미 지나간 일을 이야기하듯 간단하고 정중하게 전하는 것이 좋다. 악의적인 공격에서 살아남는 길은 난투극으로 맞서는 것이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히 성가신 것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이 품는 악이다. 악의를 갖고 접근하는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럴싸하게 위장해 거짓을 말하고 생각지도 못한 방향에서 갑자기 공격하는 것이 그들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이런 악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온갖 준비를 다해 대비하더라도 상대가 교묘한 덫을 치며 집요하게 접근해 온다면 맞설 수밖에 없다. 오히려 한 수의 위에 덫을 만들어 허를 찌르는 저법을 구사해야만 한다. 난투극도 불사하라. 싫어도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길이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그 와중에도 자신의 목표를 잃지 않는 것이다. 방향만 확실하게 잡혀 있다면 그 어떤 싸움도 두렵지 않다. 주변을 적으로 가득 채우고 싶다면 욕심을 부려라.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만 급급한 사람은 적을 만들기 쉽다. 세상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듯 남들도 원하는 것이 있다. 타협으로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서로 자신의 욕망만 밀어붙인다면 싸움이 날 수밖에 없다. 이기심은 마음의 군살이다. 이기심에 사로잡히면 이성을 잃고 제멋대로 행동하기가 십상이다.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비겁한 수단도 마다하지 않고 잘못을 저질러도 반성하지 않는다. 남에게 상처를 입혔으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인간성은 엿을 바꿔 먹은 셈이다. 문득 정신을 차렸을 때 주의가 온통 적으로 가득한 상황에 처하고 싶지 않다면 먼저 이기적인 욕심부터 버려야 한다. 잘잘못을 따지는 재판관보다는 죄 지은 이를 살피는 참된 어른이 되어라. 남의 잘못을 찾아내는데 유난히 열을 올리는 사람이 있다. 작은 허점이라도 발견하면 마치 대역죄라도 저지른 양 몰아붙이거나 온 세상에 고발하기도 한다. 그래놓고 제 딴에는 정의의 영웅이나 세상을 바로잡는 재판관이라고 된 듯 의기양양해야 한다. 그러나 지나친 정의감은 오히려 죄악에 가깝다.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의 입장이나 사정을 알아보지 않은 채 정의에 운운하는 자들은 별것 아닌 일을 어른에게 고자질하는 어린 아이와 다를 바가 없다. 죄를 고발하기 전에 먼저 죄 지은 사람을 잘 살펴봐야 한다. 그 사람의 심경이나 주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뒤에 판단을 내려도 늦지 않다. 죄를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참다운 어른의 모습을 보인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누군가가 단점을 지적하더라도 기죽지 마라. 단점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안 된다. 얄궂게도 세상에는 남의 단점을 캐내는 것이 취미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남의 약점을 빌미삼아 협박을 하거나
파멸로 몰고 가는 것을 인생의 낙으로 삼는 사람들의 덫에 걸려들어서는 안 된다. 단점을 잘만 극복하면 더 큰 장점으로 바꿀 수도 있다. 로마의 유명한 지배자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다리가 불편했지만 이를 극복하고 명예를 얻는 데 성공했다. 그러니까 만약 누가 자신의 단점을 지적하더라도 기죽거나 실망하지 마라. 그저 이제 곧 새로운 장점이 하나 늘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 감정에 휘둘리지 마라. 스스로를 전쟁터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 생각지도 못한 행운이 찾아오면 기쁨을 느끼고 불리한 일을 겪으면 화가 나게 마련이다.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성을 잃고 오로지 감성에만 휘둘리는 사람은 날 잡아 잡수세요라는 그런 광고를 하고 다니는 것이나 다름없다. 분명 크게 후회할 일이 생길 것이다. 외출할 때 옷을 안 입고 나가는 사람은 없다. 무방비 상태로 전쟁터에 나가는 건 목숨을 내놓는 것과 같다. 악의에 찬 사람들에게 이들은 좋은 먹잇감이다. 감정을 통제할 줄 아는 냉정함이 결과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살린다. 미움의 원인은 생각보다 별것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누군가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받았거나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 모욕적인 폭언을 들었다면 그를 미워하게 되더라도 아무도 탓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대개는 별것 아닌 이유가 미움을 불러일으키곤 한다. 그 녀석은 너무 건방져. 기껏 충고했더니만 무시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을 고르다니. 이런 이유로 남을 미워하는 것은 그저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사사로운 감정이 앞선 까닭이다. 미움이나 반감을 대놓고 드러내면 결국 자기 평판만 말아먹게 된다. 남 잡으려다가 나까지 잡는다는 말이 있는데 옛말이 틀린 것은 하나도 없다. 화를 내야 될 때 내지 않는 사람은 바보 얼간이다. 부당한 취급을 받아도 분노하지 않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어도 그러려니 하는 도대체 화를 낼 줄 아는 건가 싶은 사람이 있다. 모두 이런 사람을 가리켜 사람 좋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칭찬이 아니라 얼간히 취급하는 소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화를 내야 될 때 내지 않으면 사람들이 우습게 보고 경멸할 수도 있다. 어지간해서는 화를 잘 안 내니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품고 접근하는 악인도 종종 생긴다. 까마귀에게 온통 쪼여서 너덜너덜해져도 그저 우두커니 서 있는 허수아비와 다를 바가 없다. 시시한 잡음에 신경 쓰지 않고 자신만의 신념을 바탕으로 태연하게 갈 길 가는 사람도 물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사람 좋다라는 비웃음 섞인 말을 듣지는 않는다. 착각하지 말자. 진정한 친구는 적으로 만나더라도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낼 수 있는 사람이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도 친구라는 법은 없다. 눈만 감았다 떠도 변해 있는 것이 요즘 세상이기 때문이다. 죽음을 무릅쓰고 같이 싸우던 전우가 다음날 막강한 적이 되어 내 앞을 가로막을 수도 있고 때로는 부득이하게 전쟁터에서 마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찍이 서로의 우정을 확인한 진정한 친구라면 정정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을 것이다. 우정을 이용해 상대를 방심하게 한 뒤 비열한 수단을 쓰는 것은 최악의 배신 행위이다. 변함없는 친구라면 뛰어난 전략과 정당한 무기를 이용해서 능력껏 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기고 지는 것에 상관없이
서로의 공적을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사이로 남는다면 더없이 이상적일 것이다. 예의와 절제 없는 카리스마는 오히려 사람들과 멀어지게 한다. 다른 이의 마음을 끌어당기려면 나만의 매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한다. 카리스마를 타고난 사람이 있다. 힘들이지 않고도 타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데 아무리 타고난 카리스마를 갖고 있더라도 예의도 없고 절제도 없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날뛰다 보면 결국 주위 사람들과 멀어지고 만다. 오히려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가지지는 못했어도 늘 예의가 바르고 자상하며 지혜롭고 다정한 사람은 주위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몰려든다. 자석이 쇠붙이를 끌어당기듯이. 현명한 사람은 상대의 마음에 악의가 끼어들 여지를 없앤다. 적의를 품고 다가오는 사람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상대의 명예에 흠집을 내고 불리한 일만 만들려고 한다. 하지만 나까지 적의로 맞서서는 안 된다. 복수는 무의미한 일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주범인 탓이다. 현명한 사람은 타인의 적의를 사전에 예방할 줄 안다. 적의를 만들지 않으려면 평소부터 주위 사람들에게 호의를 보여야 한다. 은혜를 베푸는 노력을 하는 것도 좋다. 상대의 마음을 나에 대한 감사로 채운다면 여기에 적의가 끼어들 여지는 없다. 누군가가 나에게 악의를 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진 않는다. 내가 끈기 있게 선의를 보이면 상대의 악의도 결국에는 선의로 바뀐다. 약점을 드러내는 건 사나운 짐승 우리에 스스로를 던져놓는 꼴이다. 누구에게나 단점은 있다. 하지만 약한 모습을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다. 기다렸다는 듯 물어 뜯으려고 달려드는 녀석들이 좀 많아야지 약점을 드러낸 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은 억만징창이 될 것이다. 사람의 마음에는 선한 구석도 있지만 악한 구석도 있기 마련이다. 악한 마음은 사소한 계기로 송곳니를 드러내기 일수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잡거나 다른 사람의 불행을 지켜보는 것이야말로 악당의 가장 큰 즐거움이다. 남들 앞에서 내 신세를 한탄하지도 약한 소리를 내지도 말자. 결점이나 약점은 꼼꼼하게 감추고 늘 용의주도하게 행동해야 한다. 약한 상대에게는 진지한 태도로, 강한 상대에게는 편안한 마음으로 임하라. 스포츠의 세계에서 기술이나 체력 수준은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승부는 이것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어떤 마음으로 임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수도 있다. 승부에 임하는 기본 마음가짐은 이렇다. 나보다 약한 상대는 더욱 진지한 태도로 대하고 강한 상대는 최대한 편안한 마음으로 대하라. 약자에 대한 방심과 교만을 없애고 강자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시키는 것이다. 골치 아픈 상황에 처했을 때도 해결 방법은 같다. 쉬운 일은 신중하게 처리하고 어려운 일은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 싸움에 임하는 마음가짐이다. 명예를 둘러싼 진흙탕 싸움에서는 재빨리 도망치는 게 상책이다. 이 세상에서는 대체 왜 싸우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쓸데없는 싸움이 일어나곤 한다. 그중 하나가 명예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싸움이다. 명예라는 건 실체가 없다. 정확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명예인지 이야기하기도 어렵다. 그런데도 서로 자기 명예만을 지키겠다고 치고받고 싸우니 결론이 난리가 있을까? 개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국가의 명예를 걸고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도 제법 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전쟁이라고 말한다. 이런 구차한 진흙탕 싸움에 말려들어봤자 손해이다. 명예를 명분으로 한 싸움은 계속해서 희생자를 낼 것이 분명하다. 틈을 봐서 재빨리 도망치는 게 좋다. 한도 끝도 없는 어리석은 아수라장에 휘말려 그렇게 휘말려 봐야 나만 다칠 뿐이니까. 지울 수 없는 얼룩은 애당초 만들지 말자. 딱 보기에도 수상한 일에는 처음부터 발을 담그지 말자. 한번 더러운 얼룩이 지면 빼는데 굉장한 힘이 든다. 아무리 과거의 일이라 해도 나쁜 일에 연루되었다가는 절대로 그 사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어둠의 세계에서 쌓은 부정적인 경험은 절대로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비웃음이나 경멸을 당하는 것은 둘째치고 인간성마저 의심받는 경우도 많다. 큰 얼룩일수록 지우는데 막대한 시간이 든다. 독한 얼룩 제거제를 사용해야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심지어는 끝까지 지워지지 않는 얼룩도 많다. 한번 나쁜 평판이 나면 좋지 않은 소문은 순식간에 퍼지고 잘 잊히지도 않는다.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고 더 많은 선행을 쌓아야 한다. 세상의 평판을 너무 얕보지 마라. 근거 없는 소문이 신용을 좌우한다. 좋고 싫음의 감정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경우가 제법 있다. 옳은 일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평가를 받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인정해주고 싶지 않은 게 사람 심리다. 절로 심술궂은 마음이 생기기 마련이다. 남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먼저 그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자. 평소 주위 사람들에게 호의를 갖고 배려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다.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작은 호의와 친절의 말 한마디로 지금보다 훨씬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세상의 평판을 너무 얕보지는 말자. 근거 없는 소문이 사회적인 신용을 좌우하곤 한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고도 못 본 척 해주자. 작은 실수에 집착하지 말자. 어차피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가 없다. 뼈저린 반성을 했다면 뒤돌아보지 말자. 실수를 발판 삼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 다른 사람이 저지른 실수를 꼬투리 잡아 틈만 나면 못살게 구는 사람이 있는데 인간적으로 그러지 말자. 다소 실수가 있더라도 너그럽게 감싸주면 뭐 어떤가. 때에 따라서는 보고도 못 본 척 할 수도 있다. 큰 인물이 되려면 넓은 마음을 보여주는 여유를 가지는 것이 좋다. 지금까지 한 번도 당신의 의견에 이견을 제기한 적이 없는 사람은 믿지 마라. 나의 의견에 전혀 이견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피해라. 오로지 신변의 안전만을 중시할 뿐 다른 이들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반론을 제기하는 일은 상당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법이다. 자칫하다간 상대방을 화나게 하거나 미움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나를 비판해주는 이가 있다면 그야말로 곁에 두어야 될 사람이다.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 있는 자는 남에게 이용당하기 쉽다. 욕망은 부족함에서 생겨난다.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찾게 되고 지갑이 가벼워지면 물질을 찾아 서성이게 되는 것과 같다. 반대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의 마음은 맑은 날의 호수처럼 평온하다. 어지간한 일이 아니고서는 동요하지 않고 달콤한 말 속에 속아 넘어가지도 않는다.
사람의 마음에 틈이 생기는 때는 무엇인가가 부족하거나 원하는 것이 수중에 없을 때다. 굶주린 물고기는 맛있어 보이는 미끼가 눈앞에 나타나면 물불 안 가리고 입을 연다. 이렇듯 원하는 것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남에게 이용당하기 쉽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치가는 채워지지 않은 서민의 욕망을 자극하여 선동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일은 결코 없다. 항상 무언가의 불만을 품을 여지를 남기고 그것을 다시 새로운 기대로 이어간다. 사람의 마음을 장악하는 교묘한 기술이란 이런 것이다. 박수를 받았다고 우쭐하지 마라. 단상 위의 연설은 늘 박수를 받는다. 박수는 언제 칠까? 보통은 남을 칭찬할 때다. 하지만 무책임한 관객 중에는 별것 아닌 일에도 대강 박수를 보내는 이들이 있다. 단상 위의 연설이 아무리 따분할지라도 어쨌든 박수를 받는 것과 같다. 그러니 누군가에게 박수를 받았다고 해서 우쭐해하는 건 좋지 않다. 오히려 의미 없는 박수갈채에 한껏 오만해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누군가는 그런 데의 모습을 싸늘하게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다. 모든 부탁에 응할 필요는 없다. 친밀한 사람이 내게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들어주어야 할까? 내가 손해를 뒤집어 쓸 일이 불보듯 뻔한데 절대 아니다. 평생 후회할 거리를 만들 짓을 안 하는 것이 낫다. 까딱했다가 훗날 어떤 사태가 나를 덮칠지 알 수가 없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결국 남은 남일 뿐이다. 내 안전과 행복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의 부탁을 들어줄 필요는 없다. 상대방이야 잠깐 불쾌할 수 있겠지만 내가 끝없는 고통에 휘말릴 것 같다면 처음부터 단호하게 쳐내는 게 좋다. 험한 말은 총알이 몸을 뚫고 지나가듯 마음에 큰 구멍을 남긴다. 상냥하고 따뜻한 말은 듣는 이를 행복하게 한다. 그러나 험하고 날카로운 말은 듣는 이를 불행하게 한다. 언어도 얼마든지 폭력이 될 수 있다. 폭언과 험담은 마치 총알이 몸을 뚫고 지나가듯 마음에 큰 구멍을 낸다. 빈정거리는 말과 독설은 듣는 이의 마음을 서서히 도려낸다. 말 때문에 생긴 마음의 상처는 좀처럼 아물지 않는다. 세상 만사는 전부 말로 주고받는 것이다. 사랑받기 위해서는 항상 비단결 같은 말, 상냥하고 따뜻한 말씨를 쓰도록 노력해야 한다. 절대 날카로운 말을 내뱉지 않도록 하자. 누구에게나 따스한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말을 거는 것이 좋다. 자신의 생각을 쉽게 드러내지 말고 꼭 필요한 순간까지 품속에 감추고 있는 것이 좋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바를 사람들 앞에서 쉽게 말해버리지 말자. 하다못해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무방비 상태로 본심을 흘리지 않는 것이 좋다. 카드게임에서 패를 들키면 이내 모든 돈을 잃게 되듯 내 생각을 남들에게 드러내면 그 끝은 결코 좋지 못할 것이다. 결정적인 패는 아슬아슬한 순간까지 품속에 감추고 있자. 사람들은 내가 숨기고 있는 패가 무엇인지 기대하게 될 것이다. 나의 생각을 분명히 말한다고 해서 반드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오히려 악의에 찬 비난만 듣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만약 그 생각이 어긋나기라도 하면 불행은 그만큼 더 커질 것이다. 인간 관계에서는 결코 정도를 지나쳐서는 안 된다.
늘 절도를 유지하면서 서로의 주체성을 존중하는 것이 관계를 형성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다. 남의 일에 참견하거나 상대가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 자신의 행동이나 사상에 대해 다른 이가 참견하도록 허락해서도 안 된다. 다른 사람과 자신 사이에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 이걸 확실히 지키는 것이 상대를 존중하는 길이다. 행운이 찾아오면 맹렬히 돌진하고 운이 따르지 않으면 조용히 물러나라. 우리는 자신의 운명과 똑바로 마주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결정하는 것은 그 다음이다.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기술 중 하나다. 사람의 운에는 적절한 때라는 것이 있다. 운이 좋아지기를 우두커니 기다리는 것도, 때를 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운을 온전히 이용하는 것도 모두 이러한 기술이다. 일단 나에게 행운이 찾아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망설이지 말고 용기를 내어 맹렬히 돌진하라. 반대로 운이 따라주지 않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기다리는 편이 낫다. 뛰어난 재능도 너무 눈에 띄면 손가락질을 받는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눈에 띄면 오히려 단점이 눈에 들어오기 마련이다. 이 세상에는 기발한 옷차림이나 비상식적인 언동 등으로 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유별난 짓을 자주 하는 사람은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사람들은 튀는 것을 싫어한다. 미모조차도 너무 눈에 띄면 다른 사람의 질투나 미움을 부를 수 있다. 튀어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하자. 모든 처세술은 덕을 쌓아야 한다는 하나의 메시지로 통한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요령을 소위 처세술이라고 한다. 고대 현자가 베푼 가르침으로부터 큰 성공을 거둔 현대인들이 자신의 노하우를 정리한 것까지 처세술의 종류는 수도 없이 많이 있다. 하지만 모든 처세술에는 하나의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다. 바로 덕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다. 제 아무리 노련한 전법이나 깨알 같은 생활의 지혜라도 결국은 높은 도덕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법이다. 나의 본질을 남들이 알아주길 원한다면 먼저 겉모습부터 제대로 가꿔라. 겉모습을 꾸미는 것과 본질을 갈고 닦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할까? 아마도 본질을 수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대다수일 것이다. 그러나 사실 상대방의 본질을 바로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보통은 우선 겉모습으로 상대방을 판단할 뿐이다.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겉모습은 눈에 보이니까 말이다. 물론 겉모습만 갖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일단 눈에 들어오는 것은 아무래도 겉모습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나의 본질을 남들이 알아주길 원한다면 우선 겉모습부터 제대로 가꿔보도록 하자. 사람들에게 좋은 첫인상을 주는 것이 우선이고 본질을 어필하는 것은 그 다음이다.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당연히 좋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진실이면 무엇이든 다 술술 말해도 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진실이라는 것만큼 조심히 다뤄야 할 것도 없다. 진실을 함부로 말했다가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도 있다. 진실을 섣불리 이야기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과는 다르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자기 배를 갈라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행동과도 같다.
보이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고 보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아무리 진실이라 하더라도 몇 가지는 비밀로 간직하는 편이 더 나을 때도 있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마쳤습니다. 이 책은 안타깝게도 지금은 절판이 된 상황입니다. 발차다르 그라시안 책 중에서 번역이 깔끔하게 잘 된 책 중에 하나인데 절판이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려서라도 한번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